캐롤라이나는 어릴 적부터 일본의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사랑해 오랜 시간 일본 여행을 꿈꿔왔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일본과 한국을 동시에 여행하게 된 그녀는 일본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을, 한국에서는 예상 밖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사연을 통해 두 나라의 다른 점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캐롤라이나는 늘 일본의 문화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일본의 게임과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는 캐릭터와 이야기들, 그리고 정갈하고 따뜻한 서비스는 그녀에게 동경의 대상이었죠. 미국에서 구하기 힘든 각종 일본 굿즈와 캐릭터 상품을 보유한 상점들이 곳곳에 있어 일본은 캐롤라이나에게 꿈의 나라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친구 레이첼과 함께 일본과 한국을 여행하기로 결심합니다. 레이첼은 K-POP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 한국에도 관심이 많았고 둘은 일본과 한국을 모두 방문하는 여행 일정을 세우게 되었죠. 캐롤라이나는 한국보다는 일본에 더 큰 기대를 품고 있었지만 일본의 도시들을 돌아보며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도쿄의 유명한 초밥 가게에서 시작됩니다. 캐롤라이나와 레이첼은 무더운 여름날 도쿄 시내의 유명한 초밥 가게에 가기로 했습니다. 초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두 사람은 한참을 서 있다가 마침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영어 메뉴판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 주문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러나 무심코 일본어 메뉴판을 본 캐롤라이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메뉴의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물 또한 일본어 메뉴에서는 무료였는데 영어 메뉴에서는 물값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캐롤라이나는 의아한 마음에 점원을 불러 물어보았지만 돌아온 것은 불친절한 응대와 짜증 어린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종종 이중 가격제를 겪어본 경험이 있긴 했지만 일본에서 이런 상황을 겪게 되다니 그녀는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잠시 접어두고 주문한 초밥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곧이어 초밥이 나오자 그녀는 첫 초밥을 한 입 먹었는데 예상치 못한 강한 고추냉이의 매운맛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강해 물을 연신 마셔야 했을 정도였죠. 다른 초밥에도 과도한 양의 고추냉이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캐롤라이나는 다시 점원을 불러 너무 맵다고 말했지만 점원은 일본 스타일이라는 답변과 함께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불친절한 응대에 그녀는 크게 실망했고 결국 대부분의 음식을 남기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산을 하러 가서 받은 영수증을 보니 예상했던 대로 영어 메뉴의 높은 가격이 그대로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실망한 그녀는 일본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상술이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캐롤라이나와 레이첼은 일본 여행을 이어갔지만 전철을 이용할 때에도 외국인들에게 복잡하고 불편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환승 구조와 한 역에서 다른 역으로 넘어가기 위해 새로운 티켓을 끊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곤 했죠. 그녀는 번거로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점차 일본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몇 번의 어려움을 겪으며 일본 여행 일정을 마무리하던 캐롤라이나는 드디어 다음 목적지인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일본 여행에서 실망이 컸기에 한국에 대해서는 큰 기대 없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캐롤라이나는 새로운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녀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의 현대적이고 넓은 시설, 신속한 입국 절차와 편리한 수화물 시스템 덕분에 입국 과정이 순식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본 공항에서는 대기 시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했지만 인천공항에서는 QR코드 몇 번만 스캔하면 모든 절차가 간편하게 해결되었죠. 또한 캐롤라이나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일본의 복잡한 환승 시스템과 달리 한국의 지하철은 한 번 요금을 지불하고 나면 모든 노선을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으며 환승 안내도 명확하게 되어 있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모든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와 지하철 내부의 안내 스크린이었어요. 캐롤라이나는 이처럼 세심하게 배려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한편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에서는 와이파이도 무료로 제공되었고 대부분의 상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부 소규모 가게와 교통편에서 현금만 가능해 불편한 경험을 했던 터라 한국의 편리한 결제 시스템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캐롤라이나와 레이첼에게 한 한국 할아버지가 다가와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영어가 서툴렀지만 할아버지는 그들을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며 도와주려 했죠. 이 과정에서 한 젊은 한국인 남성이 다가와서 한국에서 자주 쓰는 지도 앱을 사용해 목적지까지의 길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캐롤라이나는 일본에서의 실망감을 조금씩 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국의 유명한 삼겹살 식당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도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삼겹살을 주문하자 식당 직원이 다가와 고기를 직접 구워주었고 각종 신선한 반찬이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캐롤라이나는 다양한 반찬들이 너무 많아 혹시 추가 요금이 붙는지 불안해하며 물어보았지만 점원은 웃으며 기본 제공이라고 답했죠. 이렇게 많은 서비스가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점에 그녀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팁 문화가 익숙했기에 고마운 마음에 팁을 주려 했지만 점원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한국은 팁 문화가 없고 모든 서비스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설명해 주었죠. 캐롤라이나는 한국에서 느낀 따뜻한 환대와 정직한 가격에 다시 한번 감동하게 됩니다. 삼겹살을 비롯해 한국 음식 하나하나가 신선하고 정성 가득했으며 한국에서의 서비스는 일본에서 겪었던 불편함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선사해 주었죠. 한국에서의 여행이 길어질수록 캐롤라이나는 한국에 대한 인상이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서울에서 돌아다닐 때에도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외국인들에게 최적화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교통카드를 사용해 요금을 결제했고 무료 환승이 가능한 덕분에 요금 부담도 적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매우 편리했죠. 심지어 정류장마다 무료 와이파이와 충전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외국인들에게도 큰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캐롤라이나는 한국의 시스템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 마지막 날, 레이첼은 한 식당에서 캐롤라이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한국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 사람들도 따뜻하고 모든 서비스가 배려 깊어. 캐롤라이나도 동의했고 그녀는 미국에 돌아가서도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 캐롤라이나는 이번 여행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로만 각광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깃든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레이첼과 함께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며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캐롤라이나의 여행 이야기를 통해 여행은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끼며 새로운 인식을 얻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한국의 배려 깊은 문화가 캐롤라이나와 레이첼의 마음을 사로잡았듯이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따뜻함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다음 사연으로 12살 차이 나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일본 여자인데요. 한국인의 외모에 관한 비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국에서 뜻밖의 경험을 하며 큰 감동을 느끼게 된 일본 출신 아내 치히로와 그녀의 아이슬란드 출신 남편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한국에서 무려 12살 차이 남편을 둘러싼 오해와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죠. 과연 한국에서 어떤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됐는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주인공 치히로는 일본에서 유명 화장품 회사에 취직하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회사로부터 한국 지사 발령을 받은 치히로는 솔직히 망설였죠. 새로운 나라에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도 컸지만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기회를 놓치기 싫었던 겁니다. 치히로는 일이 끝나면 바로 돌아가겠지라며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막상 도착해보니 서울은 치히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현대적이었고 무엇보다도 생각보다 안전했습니다. 한국의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늦은 밤까지 자유롭게 돌아다녔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도 늦은 시간까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일본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치히로는 한국이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신비롭고 흥미로운 나라이기도 하지만 실제 생활을 하다 보니 교통과 편의시설이 무척 발달한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익숙해질 즈음 치히로는 지금의 남편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은 아이슬란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뒤 학업과 직장을 위해 한국에 돌아와 지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일본어 능력까지 있어 치히로와 처음 만난 날부터 서로 공감대가 많았죠. 치히로는 요한이 한국 문화와 아이슬란드 문화를 모두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국 생활을 즐기던 치히로는 요한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소식을 들은 치히로의 일본 친구들은 기뻐하기보다는 놀라기 시작했어요. 바로 요한의 나이가 치히로보다 12살이나 많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은 12살 차이면 거의 할아버지 아니야? 라며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고 혹시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는 말까지 했죠. 친구들의 이런 반응에 치히로는 한번 남편을 직접 만나보면 생각이 바뀌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치히로는 남편 요한과 함께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겸해 친구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남편을 보여줄 생각이 없었지만 친구들의 잦은 질문에 결국 약속을 잡고 직접 만나게 된 거죠. 드디어 일본 친구들이 요한을 직접 만나는 날 한껏 긴장한 치히로와 요한이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친구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요한의 외모를 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예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요한의 젊고 매력적인 외모는 치히로의 친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히려 요한이 치히로보다 더 젊어 보이는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어요. 이후 친구들은 오해를 풀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그 순간 치히로는 한국인 남편의 외모 관리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궁금해졌습니다. 요한은 한국의 피부 관리 문화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이 외모 관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했죠. 치히로는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아도 외모를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며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요한의 고향 아이슬란드에서도 한국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한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치히로와 요한은 아이슬란드 가족과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이야기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높은 인터넷 속도 등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후 요한 가족은 직접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현대적인 생활 환경과 세련된 문화에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치히로의 한국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가족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고 요한 가족은 이제 한국 방문을 즐기고 있습니다. 요한 가족은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적인 공간인 한옥에서 머물며 온돌 난방 시스템과 찜질방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온돌 난방은 아이슬란드의 방식과는 전혀 달랐고 방 전체를 고르게 따뜻하게 해주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죠. 이러한 온돌의 효율성과 따뜻함 덕분에 한국의 겨울이 아주 편안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또한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찜질방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인들의 친근함에 크게 놀랐습니다. 가족 모두가 찜질방에서 식혜와 달걀을 즐기며 한국 겨울의 독특한 매력을 만끽했죠. 특히 시원한 식혜와 소금을 찍어 먹는 달걀은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낸 치히로와 요한 가족은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갈 때 오히려 아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치히로의 일본 친구들도 이제는 요한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요한 가족은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서로 다른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한국의 따뜻한 사람들과 편리한 생활 환경에 감동했습니다. 돌아가고 나서도 한국을 그리워하며 매년 겨울마다 한국을 다시 찾아 찜질방과 온돌 난방을 즐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치히로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외모 관리와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게 되었어요. 또한 한국 사람들이 서로 나이를 초월해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두 나라의 다리를 잇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요한 역시 한국의 빠른 인터넷과 안전한 교통 시스템, 친절한 사람들을 그리워하게 되었고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더 오랜 시간을 지내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일본에서의 3년 생활 후 한국에 파견된 네덜란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으로 파견 나갔던 네덜란드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3년간 생활하면서 많은 문화를 경험했지만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기대와는 다른 불편함을 느꼈고 결국 한국을 여행하면서 전혀 다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출신 마리카 반 다이크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유니레버에서 아시아 담당 부서에 근무 중이에요. 유니레버는 전 세계에 지사를 두고 있어 다양한 국가로 파견 나갈 기회가 있는데 저는 3년 전 회사로부터 아시아 지역 파견 제안을 받았습니다. 파견지로는 일본, 한국, 인도 중에 선택할 수 있었죠. 많은 나라 중 저는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은 첨단 기술로 유명한 나라일 뿐 아니라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정밀한 문화와 친절한 국민성, 높은 생활 수준에 대한 인상이 강했거든요. 기대감에 부푼 저는 일본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이국적인 거리와 질서정연한 사람들의 모습, 다채로운 음식에 감탄했어요. 한 주택을 제공받아 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 며칠 동안은 즐거웠죠. 일본은 정밀하고 철저한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기대도 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가 차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점 중 하나는 일본의 주거 환경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주택은 일본 기준으로는 꽤 좋은 집이라고 했지만 네덜란드에 비하면 매우 좁고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름에는 더워서 에어컨을 틀고 살아야 했고 겨울에는 온풍기를 켜도 찬바람이 들어와 늘 추웠죠. 특히 일본의 대부분의 건물이 에너지 효율이 낮아 난방이 잘 안 돼서 고생한 적이 많았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어디서나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데 이것 또한 불편했어요. 점심을 사러 나갔을 때 세금까지 더한 가격으로 인해 동전을 계속 지갑에 쌓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든 현금을 준비해야 하니 불편할 수밖에 없었죠. 한 번은 식당에서 동전 주머니를 떨어뜨려 바닥에 잔뜩 쏟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순간 참 민망했습니다. 회사 생활에서도 힘든 점이 많았어요. 일본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혼자 도시락을 싸와서 혼자 먹곤 했는데 회사 동료들끼리 모여서 단체 식사를 할 때도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회사 동료들이 모여 외식을 하러 가는 모습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그들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쳐다보는 표정에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특히나 친절하게 대해주던 일본 동료가 뒤에서 저를 조롱하는 말을 한 적도 있어서 큰 충격을 받았죠. 그 외에도 일본의 병원을 찾을 때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감기에 걸려 병원을 방문했을 때 접수 직원은 외국인인 저를 보고 표정을 찌푸리며 영어 못하는데 라고 혼잣말을 하더군요. 저는 다소 서툴지만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아 기본 대화는 가능했음에도 저를 불편하게 여기는 시선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일본 생활에 대한 기대가 점점 실망으로 변해갔습니다. 일본 생활에 지쳐가던 어느 날 일본에서 만난 친구가 한국 여행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한국에 다녀왔는데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사람들도 매우 친절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은 잘 몰랐지만 일본과 가깝기도 하고 호기심이 생겨 네덜란드로 돌아가기 전 잠시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김포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 순간부터 놀라운 일들이 연속이었어요. 공항을 나서자 보이는 도로에는 고층 건물과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있었고 마치 현대적이고 번영된 도시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덜 발전했을 거라는 편견이 단번에 깨졌죠. 가장 놀라웠던 건 택시비의 저렴함이었어요. 일본에서는 택시를 타면 무조건 높은 요금을 감수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택시가 비싸서 자주 타기 힘들었기 때문에 한국의 택시 요금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거리에서 보이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키가 크고 세련된 인상을 주었고 거리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디지털 인프라의 차이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또 다른 편리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는 저렴할 뿐만 아니라 환승할 수 있어 경제적이었고 좌석과 설비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어 편안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노선마다 표를 따로 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한국은 환승 시스템이 있어 이동이 훨씬 편리했어요. 대중교통이 이렇게 편리한데 굳이 차가 필요할까 싶을 정도였죠. 가장 놀랐던 건 식당에서의 경험이었어요. 한국 식당에서는 메인 요리를 주문하면 여러 가지 반찬들이 무료로 제공되었고 부족할 경우 추가로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갈치조림을 주문했는데 너무 매워 보이지 않냐며 사장님이 먼저 물어봐 주셨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음식을 덜 짜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기억이 있어서 걱정했지만 한국 사장님은 흔쾌히 덜 맵게 해주셨고 식사하는 동안 몇 번이나 매운지 확인해 주시며 반찬을 추가로 챙겨주셨습니다. 식사를 하며 느낀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리를 두는 일본과 달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길을 헤맬 때마다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고 따뜻하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실제로 느껴보니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중 특별했던 일 중 하나는 네덜란드 동료 소피를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소피는 저와 같은 네덜란드 유니레버 동료로 얼마 전 한국에 파견 나가 생활 중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소피는 예전보다 훨씬 밝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한국 생활이 너무나 만족스럽다고 하더군요. 소피는 한국의 아파트 생활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넓고 깔끔하며 고급 가전제품과 넓은 창문으로 밝고 환기가 잘 되는 공간이었어요. 제가 일본에서 지내던 좁고 단열이 안 되는 주택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쾌적한 모습이었습니다. 소피는 일본에서 제공받았던 주택보다 훨씬 낫다고 말하며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대중교통과 행정 서비스의 편리함을 자주 느낀다고 했어요. 소피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도 자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행정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관공서에 갈 일이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일본에서 서류 발급을 받으려면 직접 방문해 긴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온라인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어 놀라웠습니다. 또한 소피의 냉장고에는 회사 동료들이 챙겨준 여러 반찬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회사에서 혼자 사는 그녀를 위해 동료들이 반찬을 챙겨줬다고 하더군요. 일본에서 겪은 차별과 외로움이 떠올라 부러웠고 그 따뜻함이 느껴져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나라였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짧았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처음 일본을 선택할 때 한국이 덜 발전했다고 생각했던 제 판단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일본보다 편리한 생활 환경과 따뜻한 문화가 자리 잡은 나라였어요. 네덜란드로 돌아온 뒤 한국에서의 경험이 계속 생각났고 한국에서 더 오랜 시간 머물며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한국 파견 근무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동료들이 많더군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인기가 높아지며 회사에서도 한국 파견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지원자가 많아지면서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만 파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파견 근무를 위해 1년간 한국어를 공부하며 준비했고 마침내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다시 출발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일본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소중함을 깨달은 만큼 한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기대됩니다. 한국의 따뜻한 사람들과 편리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에서 3년을 생활한 뒤 한국을 여행하며 두 나라의 차이를 경험한 네덜란드 여성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따뜻함에 감동받고 결국 파견을 신청하게 된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새로운 시각을 주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